생각지도 못한 일 하나가 하루를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챙겨 나왔는데 우산을 지하철에 두고 내린 모양이네. 뭐 이런 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는 일도 또 만나는 사람에게도 내 짜증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짜증 때문에 일이나 관계가 줄줄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90대 10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90%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 불허의 일은 10% 정도라는 거죠. 고작 10% 그것 때문에 우리 기분,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을 덮어버린다면 너무 억울하고 아깝겠죠. 예기치 않은 10%를 두려워하지 말고 90%의 안정감으로 나를 단단히 지탱하는 것, 그런 평정심으로 오늘 하루를 채워보면 어떻겠습니까? (12월 12일) 수요일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수요일의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가 있고요. 또 맛깔난 점심을 위한 메이트, 네모난 식탁 초대석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초대석 오마이뉴스 광구신 기자 그리고 김진애 전 의원 두 사람을 모시고 풍성하게 차려보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전매추 김혜지 아나운서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일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네, 함께 대화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김혜지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 수지 김혜지입니다. 네, 밀고 있습니다. 상암동 수지. 감사합니다. 아니, 뭐 기자님도 하나 하세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디카프리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제작진 반응 부탁드려요. 아니 근데 제가 만난 네. 이런 말씀 어떨까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중년 남성분들 가운데 가장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오늘도 너무 멋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벨벳 자켓을 멋들어지게 입으실 수 있는지. 디카프리오는 아니고 다 되게 사람들이 네. 미즈 미켈슨, 그다음에 리암 니슨 가끔 은근 더 멋있는 분들의 뭔가 이게 콧나라하고 이게 이마하고의 선이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은 듣는데 특히 미즈 미켈슨이 악역을 맡으면 좀 많이 비슷해진다고. 정말 기자 안 하셨으면 배우 하셨을 거예요. 그쵸? 고맙습니다. 자, 상암동 수지 밀어. 청취자분들이 변카프리오 어떠냐고 하시네요. 오, 변카프리오? 변카프리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섯 음절이 좀 기네. 그럼 변카.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이슈는 수능입니다. 수능. 예. 내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죠. 예. 지금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 예. 얼마나 떨릴까 싶은데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저 상암동 수지가 우주의 온 기운을 다 모아서 보내드리고 예. 또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수능에 묶여 살아요. 수능 준비, 수능 시험, 그다음에 아이들의 수능, 그다음에 맞아요. 지인의 친구, 아들, 딸의 수능 등등등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손주 수능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일생의 몇 %가 수능에 묶여 살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 수능을 네. 치르니까요. 수험생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응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수험생 부모님들께 응원을 드리고 가까운 지인이 이제 수험생 자녀를 뒀다. 네. 그러면 열렬히 응원해 주십시오. 열렬히. 우리 작가님의 따님도 내일 수능을 치릅니다. 지우야 잘하자. 아까 그래서 저 대기실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한번 하고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자, 아무튼 직접 치르진 않지만 학생들을 봐도 마음이 짠해지고 또 네. 은근히 누구의 아들 딸일지는 모르지만 응원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일입니다, 수능. 그래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심정 보내주시고요. 또 수능에 얽힌 추억, 응원 메시지, 수능 도시락 메뉴 추천 등 문자로 오, 받겠습니다. 메뉴 추천까지 네, 좋습니다. 짧은 예.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혹은 네. TBS 시민의 방송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팅창에 글 남겨주세요. 변상욱 쇼와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 또 신청곡도 좋습니다. 그나저나 내일 또 춥대요? 내일이요. 왜 우리가 수능하면 수능 한파 이런 한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수능 날만 되면 유난히 춥다. 네. 아주 매섭게 춥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다행히도 올해는 수능 한파가 없습니다. 예. 예,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일교차가 커요.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쌀쌀하니까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죠.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수능이 끝나고 당일 뉴스를 켜면 막 사이드카가 수험생들 막 싣고 나르고 그렇죠. 아이들이 막 교문 앞에서 울고 있고 어머님들 발 동동 구르고 있고 보셨죠? 그 왜 해마다 치는데도 그게 안 없어질까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일 불쌍한 광경, 뭐 불쌍하다기보단 다행이지만 네. 오토바이를 겨우 구해가지고 예. 뭐 그냥 울면서 부탁하니까 그냥 오토바이를 갖고 있는 분이 태워주셨는데 네. 연탄 나르는 오토바이여가지고 다 새까맣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봤어요. 네, 진짜. 이제 지난해에는 경찰이 수험생을 도와준 건수를 보니까 총 187건이었습니다. 이야. 수험생 수송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수험표 찾아주기 그리고 에스코트가 각각 9건과 3건이었습니다. 올해는 0건이길 바라봅니다. 딱 0건인 날이 있다면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날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막 식은땀이 뻘뻘 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순찰차 등을 이용해서 이제 경찰이 수송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예. 바라고요. 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요. 그런 거겠죠. 그럼요. 예. 올해 수능은 일반 수험생 기준으로 해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우리 예. 수험생들 파이팅! 화이팅! 무궁화님, 헤디 이렇게라도 뵈니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네. 진짜 도시락 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 가족들과 만났을 때 저녁 이런 것들은 뭘 먹을까요? 수능 안 보셨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저 예비고사 아니에요. 그래도 예. 예비고사 바로 뒤에 있던 학력고사 세대죠. 예. 그럼 뭐 드셨어요? 그런 날에는? 점심은 뭐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쭉 밀려가는 거고 네. 저녁은 어머니가 김밥을 해놓고 기다리셨어요. 그때는 김밥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야만 가능한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어서 네. 김밥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일 점심 도시락 싸가잖아요. 이 점심은 배가 든든하면서도 졸리지 않고 소화가 잘 돼야 합니다. 수험생이 먹으면서 맛있다, 익숙하다, 편안하다라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편안하다, 속이 편안하다. 속이 편하다. 예, 세 번째는 든든하네, 에너지가 생기네.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예. 제가 추천을 해드리자면 가장 안정적인 조합은 예. 밥을 적당한 양으로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챙겨주시고요. 애호박 볶음이나 계란말이, 김 이런 것들 밑반찬으로 그리고 입가심으로 사과 한 조각 챙겨주시면 완벽하겠습니다. 근데 생선을 넣어주실 거면 기름기 많은 고등어나 연어는 좀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예, 조기나 예. 가자미 담백하잖아요. 담백한 걸로 예. 흰살 담백한 걸로. 예,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예민한 날이니까 네. 먹고 탈난다든가 뭔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배가 꼬르륵 꼬이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운 거,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은 피해 주셔야 돼요. 정말 아. 이게 갑자기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장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따뜻한 국물을 좀 쉽게 먹으면서 몸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또 네. 소변 보러 자꾸 왔다 갔다 할까 봐 그것도 신경 쓰이고 뭔가 따뜻한 국물 같은 것도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항상 이게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물은 좀 적게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짜지 않게 슴슴하게 맑은 된장국이나 네. 맑은 소고기 묵국 기름기 없게 아니면 북엇국을 순하게 아이가 긴장감이 높다 하면은 그냥 계란찜을 싸주시는 것도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일 좋네요. 것 같습니다. 네, 살아보니 네. 몸이 마음이고 마음이 몸이에요. 와, 예. 명언입니다. 예, 예. 몸이 이게 좀 편안하고 풀려 있어야지 마음도 뭔가 집중이 되면서 편안하게 네. 문제를 임할 수 있지. 네. 그 뭐 스트레칭이라든가 중간중간에 몸을 갖다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 긴장감 높은 날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간단하게 오호.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바르게 앉는 거 지난주에 배웠죠? 배웠죠. 바르게 앉아서 오른손 만세, 오른손 만세. 왼쪽 귀에 손을 갖다 댑니다.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까딱하면서 살살 하셔야 돼요. 살살, 천천히. 네, 살살. 예. 그러면서 왼쪽 목 옆부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호흡을 한 3번. 뚝했어.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연한 근육이라서. 네. 풀어주시고 반대 왼손. 당연히 반대로. 예, 반대로 숨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후. 이때 오른쪽 손을 땅끝으로 찌르면 더 자극이 오실 거예요. 지그시, 세게 말고 지그시 해주시고요. 풀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두 손을 머리 뒤통수에 갖다 대고 네. 깍지를 껴서 살포시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앞으로 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뒷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살짝 풀어주시고 시원하네. 이 다음에는 손을 합장. 합장. 예,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대고 숨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뒤로 살짝 이것도 너무 깊이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목을 전체적으로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을 했을 때 가장 수축되는 근육들이 상체의 윗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우리 문자를 또 봐야 되니까. 근데 네. 수험생들이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다 보니 당일에 늦잠 자는 일도 많고요. 또 경험담인가 봐요. 밥 먹고 영화 보는데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라고. 맞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201B.22님, 그다음에 4081님 자주 먹던 음식으로 싸주라고 하더라고요. 0101님 안녕하세요. 내일 수능을 치르는 우리 딸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따님이 시험 보시는군요. 파이팅. 예, 저희들도 응원 보태겠습니다. 네. 시티즌 88님 유산균 먹고 출발하면 닭꼬임. 그래요? 닭꼬임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유산균을 먹으면요. 이게 뭐냐면 장이 너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뜻인가요? 이게 유산균을 매일같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안 드시던 분들이 혹시 장탈 날까 봐 아침에 안 먹던 걸 먹으면 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던 그 루틴을 지켜주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하던 루틴 그대로 늘 먹던 음식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약간 신경을 써주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푸닥 님께서 수능 대박 가자미 주셨어요. 가자. 아까 이제 가자미 생선 추천드렸더니 그걸로 이제 가자미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응원도 드리고 뭐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말은 하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함께 응원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루 종일 오늘 잘 보살펴 주시고 내일 모두들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네, 애니팡 구호님께서 수능 안 보고 직업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 있겠죠. 이분들에게도 파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또 감사해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김혜지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맛깔난 점심을 위한 수다. 네모난 식탁.
정오를 함께 보내고픈 메이트를 초대해 얘기를 나누는 시간 네모난 식탁입니다. 격주로 화요일에 등장하시는 분. 뮤지컬의 진심인 남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수요일 아닌가요? 오늘 수요일인가요? 네. 아무튼 격주 수요일로 앞으로 찾아뵙게 수요일. 되었습니다. 격주 네. 화요일에 격주 수요일. 자, 격주 수요일. 오늘 소개할 뮤지컬 킹키부츠. 네. 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초연된 지는 꽤 됐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어서 알고 계시네요. 예, 예. 오늘 말씀드릴 작품이 이제 킹키부츠라는 작품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2005년에 영국에 실제로 있었던 구두 공장의 사장 이야기가 BBC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동명의 이제 영화가 원작이었는데요. 이 영화를 바탕으로 2012년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으로 뮤지컬화되었고 네. 13년 브로드웨이를 거쳐가지고 한국에는 2014년에 상륙을 했는데 어허. 상륙하자마자 상당히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모으게 되면서 예. 작년에 10주년 공연을 했고요. 올해 12월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7번째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2013년에 이제 미국에서 브로드웨이 올라가자마자 그의 이제 토니상 6관왕을 쓸 와. 정도로 토니상하면 이제 어쩜 해피엔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뮤지컬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그렇죠. 이 상도 휩쓸면서 상당히 좀 흥행을 한 작품이고 오. 이게 쇼뮤지컬이에요. 쇼뮤지컬이라고 하면은 뮤지컬. 약간 이제 자본의 맛이 느껴지는 뮤지컬이죠. 그러면 뭐 무대라든가 이런 그쵸. 거 조명 이렇게 화려하고 막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무대도 크고 화려하고 조명도 정말 아낌없이 쓰고 의상에도 오. 확실히 돈 쓴 맛이 나는구나. 내가 이 티켓 값을 냈는데 뭔가 좀 얘네도 돈 좀 썼네 하는 게 느껴지는 무대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화려한 의상이나 조명 그런 무대 장치에만 의존하는 작품이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그 화려한 즐거움 뒤에는 상당히 좀 진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 덕분에 세대 불문하고 또 호응을 얻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어떤 작품이었던 거예요? 내용이나 이런 게. 이게 보통 아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보시다가 쇼츠나 이런 거에서 네. 이제 우리 코미디언 이호강 씨가 이 분장을 해가지고 롤라로 분장을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이제 쇼츠와 밈화되면서 많이 좀 유명해졌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넘버도 굉장히 중요한 넘버긴 하지만 이 작품 자체는 원래 주인공은 롤라가 아닌 롤라 옆에 있는 찰리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찰리라는 남자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구두 공장 사장님이었어요. 근데 영국의 구두 공장 이런 그 노동 시장들이 많이 악화되게 되죠. 왜? 예, 예. 해외에서 값싼 거의 구두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그렇죠. 아무도 더 이상 비싼 구두를 사신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망해가기 직전에 공장을 물려받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꿈이었던 이 공장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와중에 롤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롤라가 정말 처음 봤을 때 특이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있지? 왜 남자인데 가발을 쓰고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여성스러움을 막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그 사람과 어떤 여러저러 일을 겪으면서 친해졌는데 네. 그 사람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맞는 구두가 없어. 신발이 없어. 오. 왜냐면 여장을 하고 무대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여성용 하이힐은 이 남자의 몸무게나 이 체격을 감당하기엔 너무 작고 약한 거죠. 버티기에는 좀 힘들어. 그렇죠. 보여요. 이게 자꾸 예. 부러져서 너무 탄탄하다 보니 그때 찰리가 머리를 탁 하면서 아, 이걸 만들어서 팔면 우리 공장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드래그퀸들을 위한 킹키부츠를 만드는 남성용 하이힐을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 뮤지컬 킹키부츠의 주요 스토리입니다. 지금 드래그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좀 개념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래서 드래그퀸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여장 남자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는데 네. 그냥 여장 남자로만 보기 조금 어렵고요. 정확히는 본인의 성 정체성을 드러내는 여장 남자 드러내는 건데 네. 또 트랜스젠더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또 다른. 예, 네. 트랜스젠더는 어쨌든 뭐 수술을 하든 비수술이든 어쨌든 본인의 정체성 자체를 다른 젠더로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은 드래그퀸은 난 기본적으로 남자인데 여성적인 어떤 뭔가 옷과 이 무대들을 하고 연기를 하면서 내가 이거 쇼잉을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엔터테이너들이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분들이고 한국에도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실제 드래그퀸들이 모여서 연기하는 노래하는 무대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이미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들 중에서 약간 보통 우리가 LGBTQ 할 때 바로 이 범죄에 들어가진 않지만 예전에 스토너 항쟁 같은 좀 역사적인 성소수자 투쟁에서도 상당히 앞장서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도 드래그퀸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신이 사회적으로 뭔가 왜 남자가 여성적인 걸 저렇게 하고 있어라는 그런 편견에 맞서가지고 나는 나야 이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로서 좀 받아들여줘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도 사투리하면 내가 낸데. 예,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4081님 지지난주 빨래 추천 너무 좋았어요라고 해주셨는데 빨래하고 또 이건 또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결이 좀 다르긴 합니다. 네. 그러면 킹키부츠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전달하고 싶은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리면서 힌트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작품 자체는 뭐 노동과 자본의 문제도 배경으로 좀 깔려 있고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그렇죠. 또 그것도 세대 있고. 갈등, 인종차별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결국 가장 핵심은 다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장을 하는 나를 아버지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 작품에서 롤라는 아버지하고 절연한 지가 꽤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화해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느 정도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나의 아들도 그냥 이 존재 자체로 너무 사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이구나를 하는 거고 주변 사회적 시선들도 마찬가지고 찰리라는 이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내가 드래그퀸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뭔가 내가 이 망해가는 구두공장 사장으로서 내가 이걸 한 게 맞나 싶나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이 뭐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쭉 추구해 나가면 나 있는 그대로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용기를 심어주는 작품입니다. 그렇죠. 네.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은 너무 특별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독특한 인간인데 본인만 그걸 몰라가지고 항상 자기를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주눅들게 생각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난데 내가 나면 됐지.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이 킹키부츠를 정치인 중에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꼭 추천을 하고 예. 싶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적인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한 전 대표가 항상 이제 뭐 가발이니 뭐 키높이 구두니 이런 좀 외적인 논란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 그런 논란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십거리로 좀 소비되긴 하지만,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장관은 본인이 지금 어떤 정치인이 스스로 정체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본인도 지금 본인의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동훈 전 장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서는 몇 안 되게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나름 뭔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고 행동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보여준 행보는 이 사람이 과연 개혁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 만한 사람인가? 물음표를 찍게 되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최근에는 또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장동 이슈도 그렇고 SNS 목소리 많이 내면서 그래서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정치가 뭔데 너라는 정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뭔데라는 예.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전 대표 스스로가 그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도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후배 기자들이 기사를 제대로 못 써오거나 취재를 제대로 못 해오면 항상 야단칠 때 그 말 하거든요. 변명하지 말고 증명을 해.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맨날 이게 뭐 안 돼서 저게 저 안 돼서 근데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도 항상 뭔가를 할 듯해요. 그러면 근데 자기를 증명해 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쓱 하면서 뭔가 변명을 시작할 때가 있어. 왜 저러지? 그냥 밀고 나가지.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립된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이나 정치적인 뚜렷한 철학 이런 것들이 약간은 빈곤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아직은 초보 정치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 네. 주변의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한 나가 누구인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이 작품 한번 겨울에 보시고 네.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키높이 구두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자 이게 청취자들한테 만약에 여기서 넘버 중에서 하나를 들려주고 싶다면 어떤 거가 있습니까? 이 킹키부 사실 가장 하이라이트 넘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나 랜드 오브 롤라라는 랜드 오브 작품을 롤라는 그 사실상의 주인공인 네. 듯한 그 네, 사실 더블 주인공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롤라라는 캐릭터가 이제 본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넘버가 바로 이 랜드 오브 롤라라는 곡입니다. 무대 위에서 주변에 이제 엔젤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춤추는 사람들과 함께 딱 무대 위에 나서가지고 내가 드래그퀸으로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라고 쫙 그 무대를 펼치는 관객에게 처음 소개하는 장면에 나온 넘버인데요. 그 이호광 배우가 그 코미디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요 쥐롤라를 연기하면서 이 곡을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곡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롤라 나만의 세상이야. 이제 너희들 내 세상에 초대됐고 이제 내가 지금 보여줄 거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즐겨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편견이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당당함 그 자체가 딱 똘똘 뭉쳐서 묻어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일반 청취자분들께서 시민으로서 하루하루 삶을 사실 때 좀 힘든데 용기가 필요한데 할 때 딱 이 노래를 들으면은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오늘 하루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토박님 킹키부츠 영화로 봤어요. 재밌었습니다. 7482님은 10년 전에 거의 초연 때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킹키부츠 봤어요. 홍록기 씨가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와, 그래요. 존 에저턴이 남자 배우였던가, 남자 주연 배우였던가요? 네. 라고. 근데 영국 영화에서는 사실은 그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영화였기 때문에 막 노래가 나오곤 하지 않거든요. 그 작품도 꽤 재밌는 작품입니다. 근데 예. 그 작품을 재밌게 보셨다면 이 뮤지컬도 무조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뮤지컬 킹키부츠 중에서 대표적인 대표 넘버인데 랜드 오브 롤라. 자, 오늘 흥미진진한 뮤지컬 또 시사 이슈와 함께 들으니까 더 재밌습니다. 광성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고층 개발을 둘러싸고서 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훼손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우려이다. 오히려 종묘가 돋보이게 될 거다라면서도 반박을 합니다. 이 사안을 놓고 좀 도대체 어느 쪽에 얘기가 옳은 거야?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건축과 김진애 전 의원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저는 네. 요새 목포 자주 갔는데 네. 한 바퀴 돌아볼 때마다 이거 뭔가 어떻게 좀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좀 멋지게 꾸몄으면 네. 군산을 가도 그렇고 여기저기 도시를 갈 때마다 뭔가 근데요. 예. 저는 전문가가 나선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아니에요?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시장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오고 관광객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목포는 이제 일단 저는 스타트가 붙었다고 생각해요. 동력이 어느 만큼 붙어서 전문가들도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군산도 요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예. 비해서. 네. 그렇게 뭔가 되어가는 도시들을 보면서 네. 야 이게 뭔가 관광객이 오면은 한국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면서도 재미도 있고 네. 뭐 신나게 먹고 놀 수도 있는 이런 어떤 터가 빨리 마련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지역을 요새 저는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돌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에서 이게 뻥 터질 줄은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뭐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예. 종묘 앞에 세운 4구역이 있는데 이걸 재개발한다는 것이고 네. 근데 종묘가 있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데 갑자기 재개발 계획안을 또 바꾸고 변경까지 하면서 청계천변에다가 뭐 큰 빌딩을 짓겠다. 그 높은 빌딩. 142m. 네네. 한 35층쯤 될 겁니다. 35층. 네네. 근데 이제 아파트 35층하고는 달라요. 층고가 좀 높으니까. 층고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상업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는 건데, 근데요 이거는요. 일단 이걸 뭐 정부하고 서울시하고의 충돌이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2009년에 벌려놓은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두 번째 시장하고 있을 때 네. 2009년에 이미 이 문제를 한번 했어요. 그때 녹지 생태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요 바로 4구역에다가 뭐 그때는 100층도 그렸습니다. 100층. 그리고 뭐 한 40층도 그리고 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미 정부에서 또 유네스코에서 딱 제동을 걸었어요. 그때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무슨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예요. 예, 예.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은 누구였느냐? 유인천 장관이었습니다. 예, 유인천 장관. 왜냐하면 유네스코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유네스코는 이제 세계 문화 유산이잖아요. 예. 이게 1995년에 지정을 할 때 지정하는 조건이 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걸 보장하라. 네. 정부는 보장하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니까 2009년에 유네스코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건 곤란하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세훈 정부는 2009년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거는 말이죠. 세계문화유산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 아니면 네. 이거는 그대로 이명박 정부도 받아들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도 받아들이고 문재인 정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는 약간 이걸 주변에 약간 좀 너무 높지 않은 거로 특히 종묘 앞에는 좀 높지 않은 거로 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다시 들어와서 선거에 들어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걸 갖다 녹지축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했던 한을 예. 이제 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웃기죠. 아니 유네스코는 변한 게 없어요.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예. 이제 이재명 정부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도대체 그러면 우선 종묘라는 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데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국민들이 그것까지는 접근을 잘 못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종묘라는 게 뭐 옛날에 있던 거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니 근데요. 예. 저는 정신문화적 가치 뭐 이런 얘기를 다 뭐 여기서 얘기하기 이상해. 예. 아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겠다라고 우리나라 첫 번째예요. 예. 그거는 그만큼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이건 야. 가치를 인정한 건 뭐냐면은 이게 600년 동안이나 종묘 제례라고 하는 거를 이걸 쭉 인정한 게 하나. 그다음에 이게 정신적인 가치죠. 예.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그 건축적으로도요. 건축적으로. 이게 수평의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서양의 건축도는 되게 수직의 건축이 많잖아요. 쭉쭉 올라가는. 쭉쭉 예. 뭐 파르테논도 이렇게 올라가고 이건 동양의 수평적인 건축인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한 거는 중국에도 없어요. 중국에도 자금성이나 이런 것도 수평은 수평인데 높죠. 예. 근데 이거는 수평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건하고 숭고하고 그다음에 정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계 건축가들도 오면은 정말 이런 공간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이거를 파르테논하고는 또 다른 종류의 경건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거를 더군다나 세계문화유산으로 그때 했을 때는 이게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거쳤는데도 예. 이 주변을 이렇게 거의 600년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높이 산 겁니다. 아하, 예. 이거를 그걸 높이 사서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복도 불에 타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우리가 새로 복원하면서 했잖아요. 예. 이 정면은 더군다나 쭉 계속해서 지켜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 당시에 영혼 상징성으로 그러니까 대단하군요. 영혼적 가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세계에서도 오면은 다들 놀라십니다.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냐. 그럼 만약에 서울시 계획대로 빌딩이 세워지고 거기가 개발된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한참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멋진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면 오히려 종묘가 돋보이게 될 텐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랬으면은 2009년에 왜 그걸 막았겠어요? 왜 막았겠느냐. 왜냐하면 종묘의 뒤편은 이제 북쪽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데 앞편에서 왜냐하면 이제 혹시 부석사에 가보셨어요? 예. 부석사도 쭉 올라가면은 네. 올라가다가 딱 뒤돌아볼 때 이야 야 여기가 불국이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좀 쑥스러운 부처님은 얘기를 하나 하면 네. 가끔 그러다가 다리를 좀 벌린 다음에 가랑이로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꾸로 보면 또 더 멋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쭉 그걸 해요. 왜냐하면 저도 맨날 부석사 가서 저기 하는 거는 거기에 앞에서 보이는 그 산맥에 높은 건물이 안 올라와 있다는 게 예.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나옵니다. 종묘도 마찬가지예요. 종묘를 보고 쭉 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돌아서서 나올 때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가 숲속에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종묘에 들어가서 잠시 나무 그늘에 딱 앉았는데 그 나무 숲 위로 건물이 쑥쑥쑥쑥 뾰족뾰족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세속이 느껴지는 기분이 거죠. 그럴 수 이게 있어요. 예. 세속이구나.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이걸 많이 경복궁에는 앞에다 뭐 많이 높은 거 짓지 않았냐. 예. 물론 경복궁 앞에 높은 건 많이 안 지으면 좋았죠. 예. 근데 경복궁 앞에도 한 400m에다가 지어놓은 거예요. 정부청사. 400. 예. 근데 그래도 경복궁은 뭐냐면 경복궁은 세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궁은 세속이죠. 예. 일종의 정부청사니까. 정부청사죠. 예. 예. 정부 집무하시는 청사니까.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종묘는 그게 아닌 거죠. 굉장히 경건하고 영적인 그런 데니까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이제 100m에서 142m를 지으면은 그 나무율이 삐죽삐죽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4구역 옆에 또 2구역이 있어요. 옆에 또 세운상가에 왼쪽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삐죽삐죽 다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여기만 올라오겠습니까? 주변에 또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이쪽에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던 데다가 높은 데를 지어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도 했던 게 앞에는 85m 정도로 낮추고 예. 뒤에는 할 수 없이 좀 높아도 그거는 허용하겠다 예. 그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주 부석사 얘기하셨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제일 감탄해하는 게 네. 낮은 산이 이렇게 싹 스카이라인을 네네. 이렇게 보이는 그 뒤에 또 조금 높은 조금 산, 높고 조금 있고. 높은 산이 네. 6겹, 7겹 쭉 나가는 이런 외국에서 본 적이 없는 산의 맞아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흥분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울이 얼마나 영어로 표현하면 허슬버슬한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가 종묘에 딱 와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창덕궁에 가서 놀래고 그다음에 이제 종묘에 와서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더군다나 이거를 이렇게 보존해도 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예. 왜 이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 조금 흥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도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용적률을 850%로 하고 예. 높이는 한 90m 정도로 하기로 했어요. 아하.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지금 하겠다는 게 용적률은 1,500%. 와, 2배로 늘리고 2배까지 한 1.7배 정도를 늘리고 높이는 142m 아니면 100m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거의 1.7배를 높이겠다.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높이는 겁니까? 왜 높여야만 합니까? 거기 개발자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다. 남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제가 맨날 오세훈 시장에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앞으로 세운상가에다 녹지축을 만들려면 이거 돈이 들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전하고 그러면 1조 5천억 원이 든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서울 시민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옆에서 개발을 하면서 돈을 좀 내게 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데 따져보십시오. 서울시가 특히 오세훈이 얼마나 쓸데없는 돈을 많이 썼어요. 한강버스에다가 몇 천억, DDP에다 몇 천억. 1조 5천억 원이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세금을 들여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주변에서 조금씩 좀 덜 받게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갖다가 종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는 개발할 겁니다. 못하게 한다. 개발할 겁니다. 예, 그게 아니죠. 그런데 지혜롭게 하고 멋있게 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새로 지은 것만 괜찮은 줄 알아요. 예. 근데 제가 얘기하지만 K-팝 데몬 헌터스 영화에 오세훈이 지은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고 이건 뭐냐면은 서울의 특성은 녹지가 중간중간에 있고 예. 그다음에 골목이 있고 그 일상적인 풍경이 있고 예. 남산이 어디서든지 보이고 이게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예. 보이는 서울의 풍경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면서 자꾸 높은 것만 올려서 지으려고 하면은 더구나 높은 거 올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아니 제가요 만약 여기에다가 월드 파이낸셜 센터를 짓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저도 좀 그래.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종묘 뷰에 얼마나 멋진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겠냐. 빌딩에 종묘를 들어가 바라보는 비유지 그러니까. 종묘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고층에 올라가서 사무 일을 보면서 종묘 뷰를 쭉 내려다보고 거기에 레스토랑 아니, 근데요. 만들고 뭐 이럴 생각을 근데 하는 앵커님, 건가요? 사무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 월드 파이낸스 센터가 들어와서 이게 들어오면 세계에 엄청 그냥 금융센터가 들어온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제가 그래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예. 지금 짓는 건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이다. 아파트. 아무튼 오세훈 이런 걸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CBS에서 잠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세운상가를 허물고 녹지를 만드는데 최대 수혜자가 있다면 그건 오히려 종묘입니다.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인데 이번에 높이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170, 190m까지 나가서 하는 겁니다. 미터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큰 거짓말이죠. 종묘 정전에서 따지면 한 500m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새 이걸 하면서 제가 오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네. 여러 가지도 했는데 런던을 자꾸 얘기해요. 네. 런던의 빅벤 주변에 요새 높은 곳들을 짓는다. 근데 그게 바로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아하. 그리고 거기서 높은 건물을 짓는 거는 아파트는 절대로 못 짓게 합니다. 다 런던의 중요한 금융기관들, 예. 업무기관들만 높이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있는 세운상가의 높이가 런던의 일상적인 높이거든요. 종로구도 입장을 내놨는데 저희는 서울시와 같습니다. 뭐 그건 뭐 당연한 건가요? 국힘 쪽 구청장입니다. 예. 네. 뭐 종로구는 그럼 세수입이 늘어나든지 뭐가 있겠죠, 뭐. 그렇죠. 항상 구청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 개발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제가 요새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세 가지 말을 금지시켰어요. 랜드마크 no, 명품 no, 브랜드 no. 이거 랜드마크는 좋은 거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예. 문제는 오세훈 시장은 자기가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서울이 사실 매력이 있는 거는요. K-pop 디먼 헌터스의 매기강 감독이 한 것처럼 옛날과 지금이 바로 옆에서 막 이렇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싹쓸이하고 거기다가 높은 건물 짓고 녹지 있다고 그래서 매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도시건축가 김진애 전 의원을 모시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려는 건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진애 박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세훈 시장 작은 문화유산 하나 있어도 제재가 얼마나 심한데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확 올린다니요. 절대 안 됩니다. 김진애 에너지 형님 나오셨네요도 있습니다. 도다파파님. 예.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러나 협의를 충분히 하고 이런 것들을 경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 응원 문자 참 많이 왔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침착함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긴 호흡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마음의 여유가 점수가 됩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예, 응원 문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정호의 티오로즈 변상욱쇼. 저는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뭘 고를까 하다가 퀸으로 했습니다. We are the champion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